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치위생과 학생들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회차와 3회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보편적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여러분 학과의 맞춤형 사례는 아니지만 자기소개서란 본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경험과 사례를 통해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 서류다라는 어떤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과에 맞춰서 우리 학과에 맞는 사례들을 가지고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우리 LMS 상에 업로드해야 하는 워크시트 내용의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 사례를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실제로 우리 치위생과를 나오게 되면 사실 치과 위생사 업무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이 직무에 맞춰서 어떠한 형태로 성장, 성격, 학창,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제가 1주차 처음 만나서 강의를 진행할 때 우리들이 기업에 또는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의 그 시작은 사실은 채용 공고사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런 업무를 잘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기업이 원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와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나는 이런 자격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 전공과 기술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것, 매칭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채용 공고상의 자격 요건에 충분히 걸맞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합한 인재임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험난한 두 개의 산을 우리가 같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우리의 직무 기반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역량 기반의 자소서 쓰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치위생과의 전공의 특성상 아마 치과위생사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디를 들어가면 좋다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워크넷에 들어가서 정말 치위생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자소서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겠지만 치과위생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더 리뷰하고 그리고 자소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손상된 치아를 치료하고 구강질환 예방 등의 치과 진료를 돕고 또는 구강에 관련된 보건교육과 예방적 치과 처치 업무를 수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자의 구강 상태를 기록함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의 치과 관련된, 구강 관련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구강 상태를 관찰하고 방사선 촬영 지시에 따라서 구강 안을 촬영도 하죠. 그러는 치과 의사의 진료나 수술을 도와서 우리가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진료 기록을 관리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도 하고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도도 해줍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소서를 보면 내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칫솔질하는 것, 구강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소서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중요한 업무에 연결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치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처치하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도포하거나 치아에 홈을 메꾸고 스케일링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기관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한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구강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치가 몇 개나 있나 이런 검사하는 데 있어서도 치위생사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과의 진료 기구나 장비를
소독하고 점검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치위생사의 업무가 아주 단순한 어떤 우리의 치과 장비들을 관리하고 소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구강의 청결 상태나 아니면 위생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뭐 불소를 도포한다든지 스케일링을 하는 업무서부터 마지막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구강 교육을 하는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적절히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깊고 주의 깊고 업무를 철저히 완수하는 꼼꼼함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 고객으로부터의 스트레스 같은 거, 작업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감수성도 필요하고, 사회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성향적으로는 사회형,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성향들이 훨씬 더 적합하다. 더불어서 기계, 왜냐하면 많은 장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 능력도 중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사전에 이런 치위생사 업무라는 데 필요한 역량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치위생사로서 사실 굉장히 적합하고 나를 채용해줘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면 전자 설명드렸던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집중력 있고, 이왕이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한 꼼꼼함, 이왕이면 환자들이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감내성, 이왕이면 친절함, 이런 업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강조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LMS상에 업로드될 우리 학과에 맞는 4개 항목의 사례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성장과정이고요. 제가 3주차 수업 때 성장과정은 어떠한 질문이고 어떠한 것을 듣기 위해서 내놓은 질문이고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 항목별로 설명드렸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한 번 더 리뷰하면서 이런 작성의 포인트에 맞게끔 어떻게 사례를 구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과정의 질문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또는 인물은 누구인지, 이 사건 또는 인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고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자신만의 가치 또는 생활 원칙이 있다면 그게 뭔지, 그것을 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원자의 어떤 속 깊은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원칙을 통해서 지원자는 현재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사는지에 대한 지원자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들도 한번 듣고자 하는 거죠. 또한 성장 과정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원자가 그런 업무를 하게 된,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도 듣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을 적합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기준이 뭔지, 왜 이런 점이 본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성장 과정의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대학교의 경험이면 좋지만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가령 아랫단계로 내려가서 내가 이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한다면 뭐 중고등학교 시절의 경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생활, 더불어 나아가서는 직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회사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작성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지원 분야를 선택한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그 경험을 설명해 주시고,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계기로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 말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청소년 관리시설로 봉사활동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있는 친구들을 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봉사 시간 빨리 채우고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들을 동원하여 제대로 된 칙술질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타인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아주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의료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외국인 사랑의 치과 진료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갔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사회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곳의 봉사를 통해서 다양한 환자를 만나며 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었고, 경험을 통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치과 위생사로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내가 봉사활동을 가서 아이들에게 칫솔질을 가르쳐 주면서 나도 참 내가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치위생사로서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많은 봉사활동에서 배운 점을 토대로 이러한 건강한 치아들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돕는 직업인이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직업적, 직무적 포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주 잘 작성한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참여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활동에서도 저의 꼼꼼함과 준비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통해 대상자가 여러 나라의 외국인인 것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봉사활동 관련된 책자를 찾아서 칫솔질하는 방법, 구취 검사 순서, 치실 사용법 등의 문장들을 미리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구강 관리에 필요한 모형을 준비하고 시각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들과도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여러 경우를 생각하며 준비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러한 꼼꼼하게 준비하여 고객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 위생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이 치과 위생사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꼼꼼함과 어떤 그 준비성을 대학교 의료봉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과 어떤 이런 활동을 할 때 준비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그렇죠, 구취검사 순서, 치실사용법 등 아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이에 적합한 사람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쓴, 논리적으로 잘 쓴 그런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과정에 관련된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실습했던 병원에서 치과 위생사로서의 업무와 환자 응대, 그리고 진료 보조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제 롤 모델로 삼고 닮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며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중 선생님께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실천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서 환자의 구강 건강을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환자 눈높이에서 설명하시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저도 정말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롤모델을 통해서 이 일을 내가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결정적 계기들을 설명하고 있죠. 또한 해당 병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신 점도 본받고 싶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치과 위생사로서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더불어서 본인이 어떠한 직업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포부까지 작성하면서 마무리된 아주 잘 쓴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장 과정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들, 그것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 경험과 함께 왜 그렇게 경험이 형성되고 이런 계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시고 내가 어떤 치위생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마무리로 해주시면, 목표를 마무리로 해주시면 아주 잘 쓴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성장과정 항목을 보았으니까 성격의 장단점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의 장점과 단점의 작성을 할 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점이 명확한지, 이런 강점은 어떤 식으로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강점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강점을 발휘해서 어떤 성공을 해보았는지를 듣고자 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이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식으로 도움될 수 있는지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이 무엇인지 하나를 분명히 말하고 왜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본인의 생각도 설명 듣는 것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사항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본인이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면접관들이나 평가자들은 듣고자 한다는 점 잊지 말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냐?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장점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이런 장점을 형성하게 된 경험, 그리고 이런 장점을 발휘해서 본인이 어떤 성공을 했었는지 형성이나 성공에 관한 경험들을 좀 확실하게 작성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장점이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장점을 통해서 회사 생활이나 업무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단점 같은 경우는 우선 본인의 단점이 뭔지를 말씀을 하시되 제가 여기 예로도 써놨습니다만 고민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점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쓰게 되면 위에도 장점을 쓰고 아래도 결국은 장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가 성실함이면 장점이 성실함이면 단점은 내성적인 거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써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인 경우는 본인이 이런 단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례, 경험의 계기, 그리고 이런 단점을 내가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까지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퍼펙트한, 아주 좋은 성격의 장단점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배려심과 친절함입니다. 대학교 진학 전부터 입학 후까지 약 1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고객들이 오시면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주문할 때 무인 주문기가 사실 있었지만 젊은 학생들의 고객층은 능숙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분들은 기기 앞에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장 오픈 준비로 바쁜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주문을 대신해 드려도 되는지 확인하고 도와드렸었습니다. 기계 다루는 것에 어려웠었는데 고맙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의 말씀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칠륜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의 장점인 배려심과 친절함을 돋보였던 이런 배려심과 친절함으로 뭔가 잘했던 카페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함과 배려심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내가 치위생사로서 일을 할 때 찾아오시는 환자들에게 한 번 더 밝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치위생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지막에 멘트 하나만 더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직업적 포부까지 들어가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할 때 당황을 많이 해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 정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에서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잘 메모해 두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메모해 나가면서 우선순위에 맞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지까지 작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취미생사로서의 본인의 강점도 얘기하고 이런 강점을 잘 발휘했던 적합한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타인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들도 배우게 됐다라는 배운 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불어 단점 같은 경우도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 아주 틀에 맞춰서 잘 작성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사례 하나만 더 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대학교 3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역할은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드리는 서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드신 음식들을 채워야 하는데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분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추가로 주문하는 것을 가져다 드리고 그릇을 미리 쉽게 치울 수 있도록 준비도 좀 한번 하였습니다. 능숙하게 서빙하는 다른 직원분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서 내가 누가 가르쳐 주자니까 잘 관찰해서 저도 그 모습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확실히 서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인 효율성을 내가 병원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로 유사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보고 배웠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취미생사가 되더라도 선배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잘 관찰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좋은 점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혀 다른 단점 하나를 골라서 얘기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에서의 의사표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계기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 일정에 영향을 줄 때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정중하게 설명하면서 내가 뭔가 의사표현하지 못하는 거절들도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을 내가 선택하게 됐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성장 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의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자소서를 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한테 읽고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적합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의 일부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2줄이라도 항목별로 3줄이라도 작성하는 그 시작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소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나는 못해 라고 강의를 듣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